그림체 헤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볼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새로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그림 고민 첫 번째는 모작이랑 창작이랑 많이 다른 느낌이다. 하나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좀 마음이 안정해진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. 초코님, 일단 첫 번째로 모작과 창작이 많이 다르다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, 모작은 내가 사진이나 보고 있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 계속 참고할 게 있잖아요.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구성하거나 색감을 구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구성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확실히 줄어들잖아요. 그리고 자료가 애초에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. 그런데 아무래도 창작을 하게 되면 인물을 누구를 그릴지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고, 그리고 그 누구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색감을 입히며 빛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줄지, 이런 식으로 고민할 지점들이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모작을 해보고 창작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, 지금 초코님은 모작도 해보시고 창작도 좀 해보셨잖아요.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아실 거거든요.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르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밀도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, 아마 다른 의미로 많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다르다고 표현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건지, 데포르메가 안 뽑히는 느낌. 제일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 나만의 데포르메가 좀 없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다. 그 얘기인 것 같아요. 보면 여기서 그리시는 느낌은 조금 더 마르고 샤프한 느낌으로 그리시는데, 사진 참고해서 그리는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뼈대나 이런 골격들을 조금 더 살려서 그리시는 편이긴 하거든요, 보면. 그래서 데포르메가 사진을 보고 그릴 때랑 창작을 해서 그릴 때, 그러니까 물론 원래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내가 창작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는 좀 데포르메가 약간 어떨 때는 좀 더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실사 느낌이고, 그런 그 중간을 찾는 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죠? 맞죠? 초코님, 그러면 좋아하는 그림 작가분 있으세요? 그러니까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괜찮고 만화 작가도 괜찮고, 떠오르는 분들 중에서 이 사람처럼 그리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하는 작가들 한 3명만 추려볼까요?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바뀌어도 괜찮아요. 저랑은 해보는 거 한 연습한다 생각하고, 이번 3명 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난 이렇게 가야 되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그냥 난 이 사람 너무 좋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, 그 사람들 그림을 좀 같이 볼게요. 같이 보면서 초코님의 취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이미지 보도화 시키는 거에 대한 걸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정말 유용해요. 그림체 헤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볼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새로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작가들 다 잘 그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으니까 살아남아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각자 갖고 있는 매력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다 매력이 있지만, 만약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. 내가 마트에 갈 건데 단돈 10,000원으로 여기서 장을 보기로 했어요. 그러면 장을 볼 때 당연히 또 맛있어 보이는 막 토마토들도 있을 거고, 오이도 맛있게 생겼네, 애들이 다 그냥 파릇파릇해가지고 맛있게 생겼고, 마늘햄 막, 그리고 고기도 싸다 30% 할인 막 붙어있어,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식자재들이 있지만, 이 중에서 내가 1,000원만 갖고 이걸 산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우선순위에 맞춰서 나한테 진짜 꼭 남겨야 되는 것만, 꼭 사야 되는 것만 사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오이비빔밥이라는 거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, 오이비빔밥이라고 오이랑 간장, 참기름, 재료들만, 간단한 재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거기다 이제 참치가 들어가면 좀 더 좋은데, 얘네들만 산다고 하면 10,000원 안에 해결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그걸 되게 좋아해. 그러면 걔네만 사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야. 고기 됐어, 토마토 됐어, 이런 식으로 얘네들 없애버리고, 무슨 마늘햄이야 이러고 간장이랑 오이랑 참치만 사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는 꼭 사야겠어 하는 것만 남기고 버리듯이, 만화에서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고를 때도 어려울 순 있어요. 어려울 순 있는데, 정말 내가 이 사람들만큼만 그릴 수 있다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, 그런 식으로. 혹은 내가 만화를 냈는데
혹은 웹툰을 연재를 시작했는데 첫 화에서 스크롤을 딱 내리자마자 딱 받는 이미지가 딱 이런 작가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사람도 괜찮아요. 약국님, 아현 작가님. 각각 약국님이랑 앵고님이랑 아현 작가님의 최애작 혹시 있으세요? 딱히 없으면 그냥 어느 것도 고를 수 없다 그러시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. 앵고 작가님은 그 너의 미소가 함정 요 작가님이시고, 초코님 뭐를 할 거냐면요, 초코님의 그림 옆에 워너비 작가님 거를 그림을 놓고 한번 볼 거예요. 그걸 왜 하냐면 이렇게 존잘린 그림 옆에 내 그림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를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.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을 해볼 거예요. 이렇게 새롭죠. 초코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가 좀 다르지 않나?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있으세요? 잘 모르겠어요. 더 어렵나 봐요. 다른 영상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미지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. A 작가, B 작가, C 작가 모아놓고 보잖아요. 그럼 희한하게 분명히 그림이 다 다르거든요. 그림체가. 근데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공통점은 초코님이 그리실 때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에요. 뭐 이를테면 저한테 제가 했던 이미지 보드화 시킨 거를 놓고 보잖아요. 그러면 저는 머리카락이 엄청 집착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다 머리카락이 거의 무슨 내 옆에서 엘라스틴 했어요 하고서 머리를 찰랑찰랑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의 동공 묘사에 정말 약간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, 그리고 나는 무조건 6등신 아니면 안 돼, 나는 8등신 너무 좀 별로야,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이 좋아하는 작가님을 무조건 3명을 딱 추렸을 때 공통되는 부분들은 내가 다른 건 다 제끼더라도 이거는 꼭 남겨야 돼 라고 강하게 느끼는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한번 추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지금 다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약국님도 그렇고 아연님도 그렇고 앵고님도 그렇고 채색이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. 좋아하시는 취향의 그림들을 다 봤을 때 한번 볼게요. 정말 극으로 다른 거 한번 볼게요. 보시면 이게 정말 취향이 다르거든요. 취향이 문제인 거예요.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상소리나무 아래처럼 머리카락에서도 이 거리감과 깊이감을 다 내주고 홍채 표현도 정말 디테일하게 넣어주고 질감도 다 넣어주고, 지금 보면 종이 질감은 살짝 올린 느낌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난 웹툰 볼 때 이 정도 밀도는 돼야 돼, 그래야 나는 보고 싶어져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약국 작가님 그림 나 너무너무 취향이라고 했더니 그래 너랑 나랑 취향이 정말 다르구나,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취향의 문제거든요, 이 부분은. 그래서 한번 결이 아예 다른 걸 한번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초코님도 얘기하셨지만 깔끔하고 선명한 걸 좋아해요. 그리고 채도나 이런 부분들이 밀도를 너무 많이 올리기보다는 가볍게 채색하는 느낌? 그래서 이 느낌이 좀 괜찮다라고 느껴졌던 이유가 펜선의 그 맛은 다 살리면서 채색이 너무 어둡거나 밀도가 너무 단단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초코님이 갖고 있는 펜선의 느낌이 되게 잘 살아나면서 매력이 있거든요. 근데 리쿠 그린?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마치 유화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물감의 밀도가 되게 함량이 높게 유화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림 느낌도 좋고 펜선도 되게 잘 쓰셨고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질감을 올리고 빛 표현을 더 밀도 있게 하는 게 취향이셨으면 여기 더 파고 들어가셨을 텐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셨잖아요. 그렇다는 거는 더 밀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. 요거는 딱 그리면서 느낌 좋다 라고 하면서 그리면서 근데 밀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지? 라는 게 좀 고민이 있다면 요쪽 그림은 그리면서 밑색 다 칠해줬고 끝. 그래서 이 그림이 확실히 결이 다른 게 저는 제일 차이가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요 두 가지의 그림이었어요. 근데 좋아하는 취향의 그 작가님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왜 그렇게 헤매는지는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이 대체로 다 형태력이 좋고,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, 슥슥 그렸는데 단단하게 형태 잘 잡는 분들. 그래서 채색에서의 밀도가 없는 분들이 펜선만 놓고 봤을 때도 완성도가 높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지치지 않았으면요 더 파서 그렸을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추구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으면 더 그렸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림 보면 여기는 되게 행복하게 끝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. 이런 느낌으로 끝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, 초코님이 보기에도
이렇게까지 텁텁하게, 그러니까 초코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절대 이렇게 밀도를 높여서 그리는 그림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초코님이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얘는 밀도가 너무 높아. 너무 높아. 좀 답답한 느낌이야. 그리고 여기는 밀도가 느낌은 좋은데 괜찮아. 오케이. 근데 밀도가 좀 너무 낮지 않나? 이런 식으로. 초코님은 채색도 채색인데 형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초코님이 계속 헤매셨던 여러 이유들 중에서 제일 답답하셨던 부분이 그걸 거예요. 밀도를 올려야 되는데 밀도를 올리려면 사실은 선화를 밀도를 확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. 왜냐하면 형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말이 쉽지. 형태에 대한 이해력이 계속 높은 상태로 내가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그림은 안 그리면 손이 굳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험 다들 그림쟁이 분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하루 좀 날 잡고 내가 그려야지 라고 하면 처음 시작 때는 와, 나 진짜 이렇게 이따위로 그려서 될까? 하면서 막 시작을 해요. 근데 1시간, 2시간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 손이 막 풀리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막 표현도 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손이 풀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직업으로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계속 안 풀릴 수 없게 내가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취미로 하시다 보면 내가 그때그때 밀도도 다 다르고 집중할 수 있는 밀도도 다르고 쓸 수 있는 시간도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늘 항상 똑같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형태력을 맞춰서 그린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. 그래서 아마 초코님이 정말 그 부분 때문에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. 내가 밀도는 내서 그리고 싶은데 그 밀도가 적당히 채색으로 버무려서 될 게 아니라 사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정말 다 잘 그린 그림? 형태력이 단단하고 해서 느낌으로 그냥 봤을 때는 툭툭툭툭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나게 갈고 닦은 그런 선화의 단단함이 있는 거죠. 그쵸. 형태력이 너무 부족한 걸 느끼고 선화오리 그림은 너무 지쳐가지고 섬세함이 점점 부족해지는 느낌. 근데 초코님 제가 이거는 위로가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초코님 제 그림 보시다 보면 그래도 형태 잘 잡는다라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. 그건 있어요. 저도 제 그림 그리다 보면 창작으로 그리거나 특히 그러면 형태가 이따위로 내가 그려도 되나? 싶을 정도로 저도 문득문득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럴 때는 늘 생각을 해요. 내가 뭐라고 늘 모든 그림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?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나서 오케이. 형태 좀 안 나왔네? 내가 뭐가 좀 부족했지? 그러니까 목이랑 어깨 이어지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네? 생각이 딱 들면 그 부분 좀 연습도 하고 그러면 연습 쭉 하잖아요? 그러면 어느 순간 나 좀 괜찮을지도? 나 어깨랑 목 그리는 거 좀 자연스러울지도? 라고 하면 또 좀 유지되다가 뭐야 또 이따위지? 이거의 반복이거든요. 그래서 위로이자 제가 저주라고 말을 하는 게 내 그림이 100% 마음에 드는 순간은 적어도 제가 아는 프로 작가들만 봐도 없어요. 엎어치고 대치고 하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늘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좀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날 당장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에 너무 고민하는 게 너무 고되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잠깐 덮어놔요. 덮어놓고 다음날 한번 쓱 꺼내보는 거예요. 쓱 꺼내보고 내가 뭐가 아쉬웠지?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오히려 그림에 내가 조금 더 중심을 잡기 괜찮아요. 조금은 냉정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괜찮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좀 틀리면 좀 어때? 하고 좀 뻔뻔해져도 돼요. 그 중간을 사는 게 어렵지만 적당히 내가 발을 뺄 때도 있고 적당히 또 발을 푹 담가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조절을 하는 게 어렵긴 하죠. 복잡하긴 해요. 그렇죠? 하지만 인간은 뭐든지 하면 늡니다. 같이 찔리고 있어요.